네, 안녕하세요. 데일리 핫이슈 김전입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럼 10월 6일 데일리 핫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업들의 크고 작은 스케줄을 소개하는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공모 청약이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증거금은 약 8조 6천억 원을 모으는 데 그쳤지만요. 보통 마지막 날에 청약 열기가 더 뜨거워지는 만큼 청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추이를 지켜보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S20 FE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에 출시한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 S20의 보급형 제품인데요. 5세대 모델로 출시가 되고요. 출시 가격은 89만 원대라고 합니다. 삼성전자에 이어서 LG전자도 스마트폰 윙을 출시합니다. LG 윙은 평소에는 일반 스마트폰처럼 사용하다가 필요할 때는 메인 스크린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세컨드 스크린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으로 가격은 109만 원대라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이번에는 별다른 사전 예약 없이 국내 시장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조이시티 소식입니다. 증시기상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요. 오늘 조이시티의 모바일 전략 시뮬레이션인 크로스파이어 워존을 글로벌 출시합니다. 21세기 현대전을 배경으로 도시를 위협하는 대규모 테러리스트 세력에 맞서 싸우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사전 예약만 100만 명이 몰렸다고 하는 만큼 흥행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한해운의 거래 정지 소식입니다. 이 주식 분할에 따른 변경 상장으로 오늘부터 8일까지 거래 정지 예정이니까요. 투자자분들은 이 점 같이 체크해주세요. 네,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공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CL의 공급 계약 체결 공시입니다. PCL은 총 약 1억 3천만 원 규모의 의료기기 공급 계약을 2건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2건은 최근 매출액 대비 370%가 넘는 비율입니다. 수주 공시는 향후 기업의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약의 규모나 계약 기간 이런 거 꼼꼼히 체크해서 투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메디톡스의 배당 공시입니다. 이 메디톡스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께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이번 분기 배당은 보통주 1주당 1,000원을 현금으로 배당합니다. 배당 기준일은 2020년 9월 30일이고요. 배당 지급 예정일은 오는 21일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퇴원과 뉴욕 증시 훈풍에 코스피는 장중에 237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5포인트가량 상승하면서 양지수 모두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요.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 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SY입니다. SY가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국내 최초로 2시간 내화 클린룸 패널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클린룸용 샌드위치 패널의 2시간 내화 성능은 국내 최초입니다.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샌드위치 패널은 외벽용 90분 내화 구조 인정이 최고 수준이었는데요. 이번에 2시간 성능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내화 구조 인정이란 화재 시의 구조 성능을 유지하며 화재 확산을 막는 성능인데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등 규모가 큰 공장은 화재 시 화재 확산 역할을 할 수 있는 풍도벽에 90분 이상의 내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최근에 대형 화재가 잇따르면서 기업별로 법규보다 높은 2시간 이상의 내화 기준을 적용하는 추세인 만큼 많은 수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웹젠입니다. 이 웹젠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바일 게임 R2M과 뮤 아크엔젤의 연이은 흥행에 힘입어서 증권가에서는 웹젠의 하반기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웹젠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모바일 게임인 R2M이 지난 8월 25일 출시 이후 현재까지 한국 구글 플레이 매출 4위에서 5위를 꾸준하게 유지하고 있는데 평균 일 매출액은 약 4억에서 5억 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5월에 출시한 뮤 아크엔젤도 지난 5일을 기준으로 매출 순위 9위를 달성하면서 평균 일 매출액은 1억에서 2억 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웹젠의 올해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886억 원과 282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7%와 52%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오는 4분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게임인 R2M의 매출액이 반영이 되는데요. 자체적으로 개발된 게임인 만큼 높은 영업이익률을 시현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나인테크입니다. 오늘 나인테크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국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부품 납품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에서는 나인테크의 주요 고객사인 LG화학을 비롯해서 각종 2차 전지 업체로부터 배터리를 더 많이 사겠다는 의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나인테크는 최근 2차 전지 이슈에 커다란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인데요. 증권가에서는 나인테크의 2021년 영업이익을 올해보다 228% 증가한 154억 원으로 전망하고 있는 만큼 주가의 재평가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인지컨트롤스입니다. 이 인지컨트롤스가 오늘 52주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인지컨트롤스가 SK이노베이션과 전기차용 배터리 모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인지컨트롤스는 어제 SK이노베이션과 전기차 배터리 모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 SK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다임러스 그룹과 메르세데스 벤츠에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계약 금액은 3,937억 6,101만 원 규모인데요. 최근 매출액의 79.68% 수준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요? 네, 오늘의 이슈는 바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3분기 깜짝 실적 기대감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 2분기에도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감에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LG전자에도 비슷한 흐름이 보였습니다. LG전자는 장중에 98,5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기업의 실적 기대감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코로나19 악재라는 조건 속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과 생활가전이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삼성전자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삼성전자는 앞선 2분기에는 매출이 52조 9천억 원, 영업이익은 8조 1천억 원, 지난해 3분기에는 매출은 62조 원, 영업이익은 7조 7천억 원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최대 11조 원 이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단 스마트폰 출하량을 살펴보면 2분기보다 42%가량 증가한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3분기 갤럭시 탭 S와 A 판매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970만 대 이상을 기록하면서 실적 개선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G전자도 같은 날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LG전자의 3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매출 16조 1천억 원, 영업이익은 8천억 원 수준인데요. 코로나19 이후 가전과 TV의 수요가 견조하게 회복이 됐고요. 또 온라인 등의 언택트 판매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 생활가전이나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부의 수익성이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이 증가하면서 이 프리미엄 가전이나 TV 중심의 판매량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이유로 보입니다. 여기에 올 여름 역대 최장 장마로 건조기와 제습기의 판매도 실적에 많은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제품의 마케팅 역시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진행이 되면서 과거와 대비했을 때 판매와 관리비가 대폭 축소가 됐고요. 실적 개선에도 일조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주 발표되는 두 기업의 실적은 예상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게 될지 실적 발표 날에도 데일리하드 이슈 함께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데일리하드 이슈 김지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